그 다음에 족삼리는 슬개에서 3촌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잡고 여기 뼈를 가가지고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뼈가 이동이 돼 있고 한 차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걸리고 그럼 이 걸리는 부분에서 잡아요. 걸리는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가 보면은 3촌보다는 대체로 더 4촌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3촌 잡고 약간 밑에 쪽에서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바깥으로 파고 나갑니다. 근데 족삼리를 이렇게 멀리 잡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족삼리 제가 말할 때는 그렇게 멀리 안 잡아요.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족삼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대신 침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직자에 가깝게 집어넣어 버려요. 이렇게요. 거의 직자에 가깝게. 그 다음에 양릉천하고 족삼리하고 관계를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개 비교는 잘 안 해요. 왜냐 족삼리 양릉천은 나는 따로따로 치료를 하니까 이 양릉천은 이렇게 뼈가 있으면은 요 뼈하고 요 뼈하고 이렇게 보면요. 요 뼈에서 선을 긋고 요 뼈에서 선을 그으면은 요쪽에 양릉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릉천이 어딨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양릉천이 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족삼리하고 양릉천은 뭐 1촌 차이다 이렇게 하는데 1촌인가 뭐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전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릉천하고 잡을 때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양릉천은 저는 이쪽에서 잡고 족삼리는 이쪽에서 잡기 때문에 이 옆에가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나는 그냥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양릉천과 족삼리의 관계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근데 저는 잘 그 관계로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칡삼리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이 밑에 뼈 있잖아요. 뼈에 터 내려가는데 책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 칡삼리는 이렇게 해서 1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여기서 1촌을 내려가 가지고 하는데 한 요 정도에서 칡삼리를 잡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저는요. 앞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촌을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또 앞쪽에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어깨 뒤쪽의 병을 낫게 하려 그러면은 이쪽으로 후퇴를 하고 앞쪽에 쪽으로 가려 그러면은 약간 이쪽으로 전진을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침을 여기서 그 양릉천 잡을 때 요 밑에 요 뼈가 이렇게 된 선에를 쭉 내려가지고 요거보다 일반적으로 앞으로 가는데 앞쪽일 경우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까운 느낌일 경우는 약간 앞으로 전진을 하고 뒤쪽의 느낌일 경우는 약간 뒤쪽으로 전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혀를 잡아보세요. 잡아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화 중에는 요 정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0.5촌, 가운데서 0.5촌을 올라가면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뼈가. 그럼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서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1점 몇 촌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사화 중을 잡고요. 그 다음에 사화 외를 요쯤에서 잡아요. 이렇게 사화중 사화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중은 지금 여기 혈이 이게 삼중으로 보시면 돼요. 삼중. 그러니까 양보하 1촌이 도려 삼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삼중 1, 삼중 2 아니 이게 뭐 삼중 2가 아니라 또 뭐라 그러죠? 예, 1중, 2중, 3중입니다. 제가 그냥 저는 하도 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 위치가 더 중요하니까 요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1중, 2중, 3중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옆선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요 손이 옆선 같은데
옆선보다는 약간 앞선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1중, 2중, 3중 할 때요. 3중이 뭐 좋은 혈이라 그랬죠. 3중 방혈하는 거. 방혈. 그럼 방혈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를 하면은 점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방혈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점 찍은 게 다 방혈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이 보입니까? 잘 보이네요, 거기. 이런 식으로 방혈을 이렇게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대신 집중적으로 방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 그림만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동그라미 그림만큼 하는 겁니다. 바깥의 그림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그림 정도로 해가지고 방혈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확 뽑아버려요. 족천금, 조고금은 3중선이 아니고 2선하고 같아요. 2선하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선의 느낌으로 와야 되고요. 이것을 하나, 둘, 셋, 넷으로 잡아가지고 16이면 뭐 거의 딱 맞네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요 반을 잡아가지고 반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 1촌이 족천금이고 하 1촌이 족오금이에요. 그러니까 3중하고 족천금, 족오금은 차이가 있죠. 3중은 앞쪽으로 오고 정가운데서 옆쪽에 옆면의 정가운데서 앞쪽으로 오고 족천금, 족오금은 옆쪽으로 가고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가운데 부분의 혈이 여기가 뭐냐면은 그때 저번에 가래 제거하는 데 쓰는 혈이에요. 가래 있을 때 여기를 놓으면은 가래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신관이 있는데 신관은 1.5촌이다 이랬는데 1.5촌, 2촌, 2.5촌 저는 세 개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요. 그러니까 1.5촌에서 2.5촌 사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음능천을 잡아가지고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음능천이 여기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거기서 1.5천 정도부터 이렇게 훑어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뭐 그냥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지점을 놓는 거예요. 요 지점에다가요. 여기가 음능천이고 여기가 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5촌에서 2.5촌 사이에는 혈자리 나오는 대로 하는데 대부분의 요 안쪽으로 놓는 침들은 이 뼈를 따라가 줘야 돼요. 이 뼈를요. 사문교도 그렇고 다 뼈를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뼈를 바로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방향은 뭐냐? 이 뼈를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내가 이 뼈하고 나란하게 놓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깊이 찔러줘야 돼요. 깊이. 그래야 효과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지황인가? 천왕, 하상왕이 지황이지? 인왕, 지황, 천왕이잖아. 천왕 보니까. 지황은 뭐냐면은, 지황은 그 내과에서 7촌이다, 6촌이다라는 게 있어요. 6촌. 그러니까 이게 13촌이니까, 예를 들면 이 원장님 같으면은 6촌이다라는 여기서부터 7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찌르냐면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혈자리를 잡아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중간쯤에 나오면은 요렇게 느낌이 뼈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요런 식의 방향으로 찔러줘요. 대체로 약간 그 여기보다는 출발은 7촌에서 하고 내려가는 거는 6촌에서 하고요. 끝나는 지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찔러줘요. 그러니까 똑바로 찌르는 것보다는 약간 내리는 느낌으로 찔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왕이 뭐냐? 인왕지왕 천왕이죠. 그러니까 인왕이 사문교예요. 사문교. 사문교는 3촌인데 사문교도 반드시 뼈에 붙여가지고 놔줘요. 이렇게.
거의 뼈에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사지혈 있죠? 사지혈. 사지혈은 4촌에서 5촌, 뭐 4.5촌 이러는데, 사지혈은 여기서 4촌에서 한 5촌 부분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립니다. 사지는 약간 올리는 느낌, 요거 저 지황은 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요. 그 차이가 5푼 정도예요. 그 폭의 차이가 5푼이나 많아야 1촌이에요. 그러니까 5푼 정도 느낌으로 찌르시는 거예요. 사지혈은 참 재밌어요. 이 감기 걸려가지고 전신이 쑤신데 이렇게 턱 찔러 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통증이 멎어요. 근데 통증이 그냥 진통제 먹고 먹는 그 통증이 멎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대요. 원인이 제거되는지 뭐 하여튼 좋아요. 사지혈 놓고 맨 처음에 저 많이 흥분했어요. 야, 어떻게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탁 맞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더니 막 아까까지 막 죽겠다고 아프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아, 진짜 침이 좋구나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사망은 뭐 직자하면 심적으로 가고 뭐 외사자하면 신이고 뭐 천자하면 자골신경통, 중은 요신 뭐 깊이 넣으면은 뭐 두에 작용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이게 이 참 사지혈은 하사망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침대 밑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경직이 됩니다. 도리어 침 놓기가 어려워져요. 거꾸로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더 올립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겠어요, 원장님이?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발끝이 이 침대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요. 발끝이 침대를 안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놓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놔도 이렇게 해놓고 놔도 환자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 다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엎드렸으면은 자 이걸 한번 전체를 비춰보 주십시오. 이게 다리가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엎드리는 순간에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편안하게끔. 예? 그리고 여기서 정근정정은 저는 그냥 무조건 세 손가락을 딱 짚고 옆 발바닥에서부터 세 손가락을 짚고 요 근처에서 딱 찾아요. 그럼 정근정정은 정확히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침이. 그리고 정근 정종은 이촌을 따라가는데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아킬레스건이 일로 가면은 일로 따라갑니까? 그러는데 아킬레스건은 정종에서는 무시해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위에 혈자리가 나오는 사람은 걸로 따라가고 혈자리가 아킬레스건이 아닌 위쪽에서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여기 있는데 여기 혈자리가 나온다고 거길 놓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쪽으로 놓고요. 혈자리 있는 데를 놓는 거예요. 정근정정도 마찬가지고요. 승산도 다 이쪽 가운데로 따라갑니다.